영어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봐주세요. 현재 AI 번역기가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를 당장 써야 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 AI 번역기들만 이용해도 현재 영어를 바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AI 번역기를 잘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영어 실력을 점점 늘릴 수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그냥 썼을 뿐인데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좋잖아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AI 번역기 제가 모두 비교해 드릴 건데요. 어떤 번역기가 나에게 가장 잘 맞을지 그 특장점들 다 알려드릴 거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내 영어 실력도 저절로 느는지 4가지 활용법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팝하고, 플리토, 디플, 챗GPT,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구글 바드까지 제가 싹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번역기를 아직 써보지 않은 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건지도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영어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번역기가 제일 좋아요? 가장 실제 원어민들이 표현하는 거에 가까워요? 가장 정확한 번역기가 뭔지 안다면 그것만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제가 5개의 번역기에 모두 다 같은 문장을 넣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썼던 문장인데 이메일로도 보냈었고요, 영어로. 그 호텔 로비에 가서 말로도 했었어요. 글로도 썼던, 또 말도 했던 영어예요. 이걸 한번 넣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는 팝하고 볼게요. 팝하고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네이버 영어 서점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팝하고는 장점이 다른 번역기들은 제공하지 않는 발음 듣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원어민들 그 발음이 쭉 나오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구글 바드도 이런 음성을 제공하긴 하는데 그건 한국어랑 섞여 있을 경우는 영어를 완전 한국어처럼 읽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장이 잘 번역이 됐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거를 저희 원어민 선생님과 다 감수를 해봤어요. 그냥 원어민이 아니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원어민 쌤인데 관련 전공 최상위 대학교 나오셨고 경력도 7년 정도 되시고 책도 3권이나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감수를 해주셨고 실은 이런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금방 딱 판별할 수 있는데요. Hello, I made a reservation under Estelle's name. 이 부분이 살짝 어색하긴 해요. Estelle's name, 이건 아마 제가 한국어를 에스텔 이름으로 라고 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말 없이 그냥 Estelle. 이름은 쓰는 사람들마다 스펠링이 달라서 저는 맨 뒤에 이를 안 넣기 때문에 그냥 under Estelle in January, but I was wondering if there were any facilities. 여기서 약간 시제가 안 맞긴 했어요. 왜냐면 그 사이 태풍이 와서 혹시 이용 못하는 시설이 지금 있을지 지금 궁금해요 이기 때문에 but I am wondering 이렇게 해야 돼요. I was wondering 아니고 but I am wondering if there are, 이것도 현재로 말을 해야 돼요. If there are any facilities I cannot use because of the typhoon.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정도 실수는 내가 메일로 보낸다고 상대가 뭐야 영어 왜 이렇게 틀렸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말한다고 해도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조금 수정하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런데 여기 3개의 실수가 있다고 해서 팝하고는 무조건 잘못 번역하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똑같은 한국어를 넣어도 매번 영어가 달라지고요. 저희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봤을 때도 완벽하게 다 맞는 경우도 있었고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는 5개의 번역기가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10% 정도의 실수는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플리토 볼게요. 앞에 팝하고는 네이버에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이버 상에서 찾기가 쉬운데 플리토부터는 내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곳에 플리토 검색해서 새로운 웹사이트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핸드폰 모바일로도 볼 수 있고요. 첫 화면이 이렇게 되고 여기 번역 홈 이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
언어 감지를 하고 여기에 이제 한국어를 넣으면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번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플리토는 장점이 기존의 번역뿐만 아니라 교정이라는 서비스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내가 영어를 넣으면 다양한 원어민들이 와서 직접 교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AI 번역이나 AI 교정이 아니라 실제 원어민들이 했던 교정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좀 신뢰가 되는 부분도 있고, 원래는 플리토 그 번역에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 AI라고 새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둘 다 넣어봤는데 한번 볼게요. 아까 파파고랑 거의 비슷하죠. Hello, I made a reservation under Estelle. 아까는 under Estelle's name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제대로 되어 있고 in January, but I wonder if there are any facilities that I can use because of the typhoon. 그리고 in the meantime, 이거는 그 사이라고 제가 넣었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것 같은데 원어민 선생님께서는 in the meantime 이게 뭐 있어도 크게 틀린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없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있더라도 그걸 너무 직역하지 않고 그냥 없이 because of the typhoon 이라고 딱 끝나는 게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은 하셨고, 그리고 플리토는 AI 플러스라는 기능이 새로 생겨서 제가 그것도 써봤는데 그 기존 것보다 조금 더 정교해진 느낌은 있더라고요. 아까랑 좀 다른 게 그냥 under Estelle 이라고 하거나 under the name Estelle 이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원어민 선생님 말씀이 I wonder 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좀 계속 궁금해하는 중인 느낌 I'm wondering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그리고 아까는 I can use라고 했는데 조금 더 격식적으로 I won't be able to use, 그리고 because of 보다는 due to 조금 더 격식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걸로 바꿔준 느낌? 그래서 저는 플리토를 쓰신다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AI 플러스 이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번역을 좀 더 정교하게 잘 해주는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기능이 문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문장은 워낙 단순하니까 이걸 한다고 막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은데 뭐 학술지에 쓴다거나 비즈니스, 대화 이런 식으로 나의 니즈에 맞게 바꿔가면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볼 거는 디플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디플이라고 검색해도 나오고 딥L이라고 검색해도 나와요. 이 디플 번역기도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영어를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로 선택해서 번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도 한번 보면 다 비슷한데 under Estelle's name 이거는 아니고, 그리고 시제가 아마 제 한국어가 좀 더 정교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궁금해요 라고 여기 현재형이긴 한데 앞에 맞춰서 아마 다 시제 일치를 시켜서 There was a typhoon 이건 괜찮은데 I was wondering 뭐 궁금했었다 이것도 괜찮지만 If there are any facilities that are unavailable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현재로 쓰면은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영국 영어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혹시 영국 영어 쪽에 관심이 있다거나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신다면 이 문장 자체는 영국 영어, 미국 영어가 크게 다르진 않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아까는 I made a reservation 이라고 되어 있던 게 여기는 I booked 라고 바뀐 부분이 있었거든요. 영국 영어에서 예약하다라고 말할 때 book 이 단어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있긴 한데 그렇다고 미국 분들이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미국 분들도 많이 쓰고 영국 분들이 make a reservation 보다는 조금 더 쓰시는 것 같고, 여기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혹시 영국 사람들만 쓰는 단어, 표현이 있다면 그거를 바꿔줄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플은 또 장점이 파일 번역이 돼요. 나머지는 다 내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파일 전체를 그냥 넣으면 다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챗GPT 볼 건데요. 챗GPT가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장안의 화제죠. 저도 그 사이에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원래 챗GPT 3.5까지 나왔다가 또 4가 나왔고 이거는 그런데 유료예요. 그게 조금 단점이죠.
저는 4는 이제 굳이 돈 내고 써보진 않았는데 챗GPT도 똑같이 검색창에 이렇게 챗GPT 또는 한국어로 챗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챗GPT라고 치면 다 이런 화면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챗GPT부터 완전 번역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국어만 딱 넣는다고 영어로 바꿔주지 않고 이 문장 영어로 바꿔줘 같은 명령어를 따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로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문들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챗GPT 초반에 나왔을 때는 이런 명령어들을 다 영어로 입력해야 했어요. 한국어로 넣으면 오류가 굉장히 잘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계속 버전업,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냥 한국어로 이거 영어로 뭐야? 이거 영어로 바꿔줘, 번역해줘 다 가능하고요. 영어도 한번 보면 여기는 좀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1월에 예약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in January라고 해야지 1월 안에 제가 그 예약을 한 거고 여름 휴가를 위해 1월에 예약했기 때문에 실제 호텔은 제가 8월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for January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for January라고 하면 1월에 호텔을 가는 느낌이에요. 1월을 위해서 예약한 거라서 그래서 이걸 메일로 딱 받았을 때 for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1월 투숙객 명단에서 저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예약을 1월에 했을 뿐 투숙객 명단은 8월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실수 이런 거는 또 영어를 이제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아까 in the meantime 대신에 뭐 during that time 이런 것도 나왔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가장 원어민으로서 이제 좋은 표현으로 말한 건 아예 안 쓰거나 아니면 since then 그 이후로 이게 가장 괜찮다고는 하셨어요. during that time 이라고 하면 위에 1월이라고 적혀 있어서 1월 중에 일어난 태풍? 약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바드도 볼 건데요. 저는 새로 나오고 난 직후부터 요즘 굉장히 많이 써봤어요. 이게 구글 바드의 첫 화면인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말들을 적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바드가 부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데 구글의 입장을 대변하진 않는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100% 완벽할 순 없다. 이거를 미리 이렇게 공지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바드는 좀 특징이 다른 것들은 그냥 딱 답만 알려주는데 무언가 굉장히 더 많은 다른 정보들을 알아서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이 지금 영어로 바꿔달라고 한 거에 대한 번역이고 밑에는 더 무언가 알려줬는데 literal translation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직역한 거예요. 한국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한 거를 하나 더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좀 어색하긴 해요.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 greetings 이런 거는 문어체에 쓸 수 있긴 한데 나머지도 너무 이제 한국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놔서 조금 실제로는 쓰지 않는 듯한 말이지만 이거를 그냥 하나 더 정보로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읽을 게 너무 많아서 싫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알아서 정보를 막 주니까 또 좋을 수도 있겠죠. 유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조금 또 치명적인 실수가 있긴 했는데 원래 다른 번역기들은 다 I made a reservation 이라고 했었죠. 왜냐면 제가 1월에 예약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맞는 말은 I made a reservation in January 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I have a reservation 지금 예약이 제가 있어요. for January 1월 투숙을 위한 그래서 완전 좀 잘못 번역하긴 했어요. 그리고 뭐 이름 같은 건 저는 에스텔인데 에스텔 뭐 이렇게 된 부분도 있었고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나머지는 괜찮고요. 그런데 이런 문장을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말로 했을 때 그냥 조금 아닌 것 같으면 상대가 Oh, you mean in January or for January? 이렇게 물어보겠죠. 1월에 예약을 하셨다고요? 1월에 투숙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아예 영어를 우리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소통을 이제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바드는 좀 좋았던 게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영어만 쭉 있으면 완전 원어민 발음으로 들려주고 한국어랑 섞여 있으면 영어를 한국어처럼 읽는 게 있긴 했고요. 그리고 답안이 딱 하나만 있지 않은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 번역도 답안 1, 2, 3가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하면서 이게 좀 더 나에게 쉽고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좀 여러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좀 구글 바드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 번역기를 쓸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어 문장을 번역할 때 딱 하나의 영어 문장으로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또 시험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어 문장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5개 번역기 다 실은 다 다른 답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뭐가 맞지라는 판단을 여전히 이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심지어 하나의 번역기도 쓸 때마다 똑같은 한국어를 넣어도 계속 조금씩 다르게 영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하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10% 정도 항상 아주 쉬운 실수나 또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긴 했어요. He goes라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he go라고 뭐 한다거나 진짜 쉬운 것들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알 경우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치명적인 실수는 메일을 번역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원어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이제 예시로서 봤는데 굉장히 좀 불쾌하고 부정적일 수 있는 문체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번역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기술도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는 완전히 완벽하게 번역되는 순간도 오겠죠. 그런데 사람도 절대 완벽하지 않죠? 우리 한국어 원어민인데도 한국어 틀리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기술들도 당연히 완벽하지는 않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이라면 우리가 어차피 AI를 점점 앞으로 많이 쓰게 될 텐데 이렇게 쓸 때 이왕이면 저절로 실력이 느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젠 끝이 있는 영어 공부만 하자 이거예요. 저는 학창시절에 영어 공부는 영원히 끝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직접 스피킹을 위한 공부를 하면서 끝이 있는 영어 공부가 있고 끝이 없는 영어 공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발음 공부랑 문장 구조 공부는 끝이 있어요. 이 발음 공부를 한 단어 한 단어의 발음으로 외우면 그거는 끝이 없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알파벳 A부터 Z까지 파닉스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알파벳이 총 26개고 거의 3, 4개월이면 내가 영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돼요. 그 발음할 수 있는 상태로 문장을 말하게 되는 게 결국 스피킹이잖아요. 여러분 문법책 보면 끝이 있죠. 목차가 쭉 있고 끝이 있잖아요. 문장 구조는 기존의 문법책보다도 양이 더 적어요. 원어민들이 스피킹에서 쓰는 문장 구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문장 구조에 맞게 발음해서 말할 수 있으면 일단 말이 시작되는데요. 이때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쉬운 단어로 말을 하게 될 거고, 계속 영어를 하다 보면 내가 영어로는 뭔지 모르는 단어와 표현들이 있겠죠. 이 문장 구조에 실은 어떤 단어든 다 쏙쏙 넣어가면서 다 바꿔가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단어와 표현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는 끝이 없긴 해요. 그래서 단어랑 표현 공부는 끝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AI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젠 궁금할 때마다 AI 그 번역기에 물어보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그 단어와 표현, 특히 사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 그 소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발음 공부, 문장 구조 공부만 하고 나면 계속 궁금할 때마다 찾아보면서 이 이제 표현 실력은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개 위주로만 하고 나머지는 마음 편하게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영어를 이제 쓸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 공부를 위해서 아까처럼 한국어를 넣으면 영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AI에게 한 번 더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까 1월에 에스텔 이름으로 예약했는데 그 문장에서 I made a reservation 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걸 내가 완전히 익숙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한 번 더 물어보면서 이 표현이 들어간 예시를 더 알려줘. 그리고 저도 이제 일부러 한번 구글 바드 챗GPT 한번 쳐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읽고 익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 표현이 익숙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을 영어로 facilities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내가 잘 모른다면 정확히 무슨 뜻이야? 언제 주로 써?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특히 이런 질문은 마지막 두 개 챗GPT 구글 바드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in the meantime, 그 사이라는 뜻의 이 표현. 이게 조금 와닿지가 않아요? 원어민 선생님도 뭐 굳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봤을 때 다른 표현들은 알겠는데 이것만 조금 생소하고 어색하다면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은 뭐야? 라고 하면 그 중에 또 좀 더 쉽고 나에게 딱 와닿는 그런 걸로 바꿔 말한다거나 그걸 또 익힌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은 여러분들이 AI 번역기를 활용해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의 그 방법은 그냥 한국어를 딱 넣고 영어로 바꿔줘 보다는 내가 영어 문장을 먼저 만들어보고 그거를 맞는지 확인받는 거, 감수받는 게 실은 내 영어에는 제일 좋긴 해요. 한국어로 넣고 나온 영어를 그냥 달달 외우는 것보다 내가 그냥 아는 그 선에서 나의 레벨에 맞게 한번 영어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그 과정을 보면 그건 훨씬 더 쉽게 내 것이 되고 그게 진짜 내 영어 실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문장도 초보자라면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Hi, 그리고 예약하다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뭐 I reserve, 그 사전에 예약하다 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쓸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 이름으로 under 이걸 모르면 by my name Estelle in January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말하다가 내가 모르겠어요. I'm wondering if I can use any 시설 그러면 그냥 한국어로 넣는 거예요. 그 표현을 모르면. 그리고 밑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넣는 거죠. 명령어 이제 한국어로 써도 다 잘 답변해 준다고 했죠. 이 영어 문장에 틀린 게 있는지 확인해주고 한국어는 영어로 바꿔서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알려줘 라고 하면 내가 모르던 그런 표현들도 그 안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효과가 정말 좋은 영어 공부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번째는 평소에도 이거 영어로 뭐야? 라고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AI 번역기는 나만의 원어민 선생님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 선생님도 번역기도 완벽하진 않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의 90%는 맞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뭐 팝하고 플리토 디플 같은 경우는 뒤에 영어로 뭐야? 이런 명령 없이 그냥 한국어를 치면 영어로 번역해 줄 거고 그리고 챗GPT나 구글 바드는 이런 식으로 영어로 뭔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먹는 밤 그거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연히 먹게 되었을 때 이건 영어로 뭐지? 호기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 실력을 늘 수 있고 예전에는 이거를 일일이 뭐 찾아본다거나 원어민 선생님께 물어본다거나 사전에서 그 중에 뭔지 고른다거나 해야 했는데 지금은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영어로는 chestnuts라고 하는데 이제 밤, 그 깜깜한 밤 말고 먹는 밤이라고 쳤을 때 eating night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긴 했어요. 번역기에서.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판단해야 되고 chestnut 제가 아까 완벽하진 않다고 했죠. 그리고 내가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일이 있다면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해? 원어민 친구랑 얘기하다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한번 찾아보는 거죠.
또 이런 거는 굉장히 시사적인 중고급 문장 어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AI를 이용해서 쉽게 익힐 수 있고요. 이 4가지 팁을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면 어차피 쓰게 될 AI 번역기를 활용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AI 번역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까 제가 끝이 있는 영어 공부만 이제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지 그리고 같이 할 순 없는지 궁금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분들은 esteringlish.com 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정보 얻으실 수 있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